용산혁신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민심 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이제 영부인 문제죠. 영부인 문제인데 영부인 문제 해법은 간단하다. 이게 이제 특검 지지가 높은 거는 영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비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호감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선 때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영부인이. 이제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미안하다. 그동안 사과를 하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역할을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제 다시 충실히 지키겠다라고 하고 충실히 지킨다는 의미는 이제 국내 공적 활동을 중단하는 거죠. 이제 외국 순방 가는 거를 대통령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글로벌 에티켓이 아니고 결례이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가고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공적 활동을 중단하고 하면 그게 아내로서 역할에 제일 충실한 게 아니냐. 최근 백 사건도 있는데 그거 말씀 나왔습니다.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그 어쨌든 뭐 함정 취재이긴 하지만 넘어간 것 자체가 또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도 욕 먹어야 되고. 그건 아니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정치인한테 뭐 뇌물을 가져왔어요. 함정 취재예요. 그 받으면 받은 사람도 욕 먹었죠.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걸 말릴 일은 아니죠. 말릴 일은 아닌데 그런 부적절한 일은 스스로 자제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 1년 7개월 동안 왜 야당의 법안 관련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건 좀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권만 그냥 행사했다. 그렇죠. 그래서 대야 정치가 부재한 건 저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뭐 양자회담 고집하지 않겠다. 삼자회담도 좋다. 우리 당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이랑 좀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삼자회동을 하고 양자회동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뭐 예를 들어 뭐 타협이 있으면 이재명은 봐주기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삼자회동을 해서 거기에서 좀 정치적 협상도 좀 깊이 있게 하고 법안 설득도 하고 그걸 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면 구속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전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기 때문에 삼자회담 회동도 좀 지켜보자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명분도 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삼자회동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자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다 신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갑니까? 예, 저는 아주 양쪽 다요. 양쪽이 아마 통합할 겁니다. 통합 신당이 생길 거고. 왜냐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바른정당 할 때보다도 중원이 더 넓어져, 더 비어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양당이 중간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보다 더 했는데 현재는 보면 양당이 변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내부 극단 세력에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빈 공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여기를 누구나 더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완전히 뭐 개딸이 포위돼가지고 왼쪽 끝으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당도 오른쪽 끝으로 가려는 관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중간으로 가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해요. 중간으로 가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이준석, 유승민을 잡으려고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청년이나 중도 소구력이 있는데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 넓은 공간 그냥 비워두겠습니까? 가서 차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 당이 더 중간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수록 3당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3당 성공 가능성은 커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뭐 교섭단체 이상 충분히 나올 겁니다.
당 지지율 20% 이상 나올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양당 해봐야 뭐 30 몇 프로밖에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제도가 아직 이제 결론이 안 났는데. 막 내용적으로 사실 결론이 났어요. 독립. 예, 옛날형으로. 근데 이제 권역별로 하는 거. 권역별. 예, 지금 뭐 민주당은 그 반대파 설득하는 중이고, 예.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한 26%인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받을 겁니다. 지금 그때보다 중원이 더 그렇죠. 넓은 게 그때 비례로 한 13석인가 예. 가져갔을 건데요.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저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양한적 의원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제3세력은 어떻게 다 합치겠죠, 뭐. 다 하나로요? 예, 다 합칠 겁니다. 3자 구도가 될 겁니다. 자기의 시너지를 위해서 다 모이는 그런 욕구가 있겠네, 인센티브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쪽 사람들이 출마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당내 갈등은 치열한 내부 경쟁 때문에 생기는데, 예. 그 사람들 지역구에 경쟁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국힘은 문단속 잘 해야 되겠습니다. 중원으로 관련 노력을 해야죠. 혁신을 예. 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을 여러분 컷오프 시키다든가 이런 모험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 안 되는 사람은 해야죠.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예. 그래야 또 박수를 받으니까. 그렇죠. 또 국민들한테 예. 완전히 이제 신뢰가 추락한 사람을 또 예. 컷오프 안 하면 그렇죠. 그 자체로 또 구태스럽다고 또 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지금- 필요한 혁신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갖고는 총선에 지금 위험하거든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의도도 혁신하고 용산도 혁신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 회사 와서 우리 이 대표 전 대표가 했는데 예.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4명밖에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당까지 나오면 예. 용산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송파갑도 떨어지고. 종로를 안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죠.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낙연 씨가 다 거기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예, 수 예, 있습니다. 예. 재밌는 싸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제 아직은 잠재적인 상태니까 그 안에서 미래가 없어요, 이낙연 대표. 민주당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예.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 중증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근데 우리 당이 혁신하면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 예, 변할 겁니다. 예. 예, 우리 당이 전혀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총선이라는 게 우리 당 심판 선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 싫고 민주당이 싫은 누군가 있다면 우리 당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더 찍죠. 우리 당은 절대 안 찍고 우리가 중원으로도 확장이 되면 혁신을 통해서 그럼 민주당도 또 뭐 변할 자극이 아마 크게 생길 겁니다. 예. 의원님 갭달 현상을 어떻게 그게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글로벌 현상. 글로벌 이게 이제 온라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면 가장 극렬한 사람들이 팬이잖아요. 팬들은 단순 선명 과격한 걸 좋아합니다.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세계가 약간 팬덤 정치에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유럽 몇몇 나라도 우리보다 더 심하고 이제 우리도 그 팬덤 정치를 잘 제어를 못하고 있죠. 팬덤 정치가 당내 파워 투쟁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데 본선거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크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팬덤 정치에 휘둘리냐 그걸 잘 제어를 하느냐가 그 당이 승리하느냐 문제인데 우리 당은 팬덤 정치를 그동안 잘 제어해왔고 예. 민주당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지도부는 팬덤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확장 정치의 빵점이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예. 중도 청년 확장 예. 혁신을 통해서 예. 일자리. 일단 사람을 많이 잡아야 돼요. 유승민 잡아야 되고 이준석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낙연 계열도 예.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큰 양보를 해서라도. 예. 근데 그런 상상력이 안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투박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필을 하는데 남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본인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은 늘 옳다, 늘 무조건 옳다. 근데 이제 국민은 틀리고 대통령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엑스포 사과한 게 좀 신선하긴 했어요. 예.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국민한테 질대 져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국민들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중동 여론을 보면 된다. 거기서 비판적인 건 다 이유가 있다. 인사라든지 뭐 영부인 문제라든지 거기서 전곡을 찌르잖아요. 그런 거 수용해야 됩니다. 보수 언론지가 요구하는 것도 수용 못하면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최악인 이유는 보수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요. 부산도 지금 위험한 이유가 보수가 떨어져 나갔어요. 보수 이탈이 커요. 맞습니다. 의원님은 정치를 왜 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초선 때 10년 전에는 이제 북한 문제 좀 크게 바꿔보고 싶은 게 가장 컸었고요. 정치를 하면서 참 시대가 엄청 빨리 바뀝니다. 시대가 빨리 바뀌고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 정치의 중심이 북한에서 청년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다 살아남았고 또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역대 가장 뛰어난 세대인데 이 세대가 자기 역량을 좀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환경만 만들어줘도 우리나라 잘 된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역량을 발휘하려면 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제 앞으로의 끝날 때까지 제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당에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최근에는 참 많이 떨어져 나가서 마음이 쓰라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